내가 김하성의 환상적인 수비력을 보며 단 하나의 의문이 들었던 것은 그의 수비력이 어떻게 일취월장할 수 있었는가이다. 기록이 증명하듯 김하성은 KBO 시절 분명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을 얻고자 그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내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단언컨대 그것은 MLB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김하성의 수비에 대한 미국 전문가의 놀라운 분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시즌간 113개의 실책을 기록하던 김하성이 어떻게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460이닝을 소화하면서 단 한 개만의 실책을 허용하는 역대급 괴물 수비수로 변모했냐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전문가의 분석은 일약 해외 야구 매니아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김하성은 외계인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김하성이 박찬호 시절부터 시작된 10수년에 걸친 코리안 메이저리거 새 역사를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려 역대 한국인 빅리거 WAR 최고 순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현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내야 파수꾼 김하성이 2023년 정규리그 전반기에 올린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수치는 4.1입니다. 이는 저명한 야구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 레퍼런스닷컴 기준 수치로 김하성은 올 시즌 빅리그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한 WAR 순위에서 당당히 5위를 달렸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한국인으로 메이저리그를 개척한 1994년 이래 베이스볼 레퍼런스닷컴의 연간 WAR 상위 10위 안에 든 코리안 빅리거는 2020년 8위에 오른 류현진만이 유일합니다. 김하성이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15일 재개하는 후반기 레이스에서도 전반기에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역대 코리안 빅리거의 WAR 수치와 랭킹 최고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 WAR에서 대체 선수는 단순히 특정 포지션의 후보 선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지는 게 WAR의 핵심입니다. 특히 김하성의 수비 WAR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ESPN의 통계를 보면 그의 WAR은 2.1로 전체 1위였습니다. MLB 사무국까지 나서 김하성의 호수비 장면을 심심찮게 소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격수로 뛰다가 이루수로 옮긴 김하성은 시즌 개막 후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에서 꾸준히 물샐 틈 없는 수비를 펼쳤고 이어 6월 만에 타율 2할 9푼 1리의 홈런 4방과 12타점을 수확하며 방망이로도 불을 뿜었습니다. ESPN은 김하성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비에서 믿음을 주지 못해 붙박이 주전으로 확고히 자리를 못 잡았던 일본 출신 스타들과 달리 김하성은 뛰어난 운동신경과 폭넓은 수비 범위를 바탕으로 유틸리티 내야수로 먼저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라인업의 한자리를 꿰차 마침내 타격에서도 빛을 보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아예 김하성이 골든 글러브가 문제가 아니라 플래티넘 글러브를 받아야 한다는 현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이스트빌리지 타임스는 대부분은 스타 선수들이 생산력을 책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상치 못했던 것은 김하성의 등장이었다. 그는 WAR 전체 5위에 올라있는 생각지도 못한 샌디에고의 복병이다라고 놀라워하면서 또한 OAA, 즉 타구지를 고려했을 때 리그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은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에서도 메이저리그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면서 김하성의 전반기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성은 골드글러브를 쉽게 수상할 수 있는 페이스로 가고 있으며 심지어 플래티넘 글러브와 경쟁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플래티넘 글러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골드글러브 중에서도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타이틀이 바로 플래티넘 글러브입니다. 골드글러브 수상자 중에서 딱 한 명만 이 영예를 차지할 수 있는데 감독과 코치 등 현장 관계자들의 투표가 75%를 차지하고 미국 야구연구협회가 집계하는 수비 지표 25%를 합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하성의 수비 지표는 이미 정상급입니다. 수비로 얼마나 실점을 막아냈는지 측정하는 질을 따지는 DRS 지표 그리고 OAA에서 모두 이루수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DRS에서는 리그 전 포지션을 다 따져도 가장 높습니다. 25%에 포함되는 점수는 최고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하성은 수비를 아주 잘하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박혔고 현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난해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 포함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MLB PORUM의 네임드 전문가는 김하성의 이러한 역대급 수비력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KBO 시절 수비력에 결점이 있다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김하성이 어떻게 이렇게 수비력이 일취월장했냐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시절만 보던 야구 팬들에게는 상당히 의외겠지만 사실 KBO 시절까지는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순철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차세대 유격수를 논할 때 정우영 캐스터가 김하성을 언급하자 수비만 보라니까 라고 말하면서 김하성의 수비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척에서 1, 2년 뛴 선수도 아니고 몇 년을 뛴 선수가 5시즌간 113개의 실책을 기록하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를 빼곤 쭉 실책 순위 2위였다는 점은 비판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김하성은 MLB에 와서 완전히 탈바꿈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김하성이 고척돔에서 페코파크로 홈구장을 옮긴 것도 있긴 있지만 김하성 본인이 KBO식 수비법을 버렸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메이저리그에 맞는 필딩으로 교정하여 수비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이는 전례 없는 사례라고 말했는데요. 수비력에 비판을 받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와서 기존의 스타일을 포기하며 교정을 통해 수비력이 일취월장하고 또 운동 능력과 동물적 수비 감각이 더욱더 발전한 경우는 지금껏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 겁니다. 특히 여기서 김하성의 선천적인 재능도 빛을 발했다고 전했는데요. 김하성은 타구에 대한 몸의 반응이 빠를 뿐만 아니라 동양계 내야수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타구 방향을 몸중심으로 가져가는 소모적인 움직임이 적은 편인데 이것이 메이저리그에 와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가 어떤 모션으로 타구를 잡아도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송구를 하고 다른 내야 포지션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김하성은 KBO에서 수비력의 약점을 보였다고 평가받던 선수에서 메이저리그에 와 이루수, 3루수, 유격수 모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세 포지션에서 모두 골드 글러브를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덕분에 동양인 내야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수비로 경쟁력이 없다는 편견을 깨부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를 쓴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김하성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다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샌디에이고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을 32%입니다. 즉 탈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샌디에이고는 김하성 때문에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은 최근 샌디에이고의 전반기를 결산하는 기사에서 김하성을 전반기 팀의 최고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스카우트들이 샌디에이고에서 최고의 유격수로 평가하는 김하성은 이루수로서 구단의 영예라는 자리에서 로베르토 알로마를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로마는 골드글러브를 10번 거머쥔 전설적인 이루수입니다. 그는 1988년 샌디에이고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990년까지 뛴 뒤 토론토 블루제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등을 거쳐 2004년 은퇴했습니다. 빅리그 초창기인 샌디에이고 시절부터 공수에 걸쳐 최고의 기량을 펼쳐 보인 알로마는 2011년 90.0%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김하성이 적어도 수비에서 샌디에이고 시절의 알로마보다 나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매체는 평가한 것입니다. 이어 매체는 김하성은 강속구를 공략하는 법을 알게 됐다면서 내야 세개 포지션을 소화하는 김하성은 빠른 공으로 송구하고 자신의 근처로 오는 모든 야구공을 빨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즉 김하성이 타석에서는 빠른 공을 잘 공략하게 됐고 수비에서는 포구와 송구에서 최정상급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예입니다. 그러면서 김하성의 수비 묘기와 컨택트 능력의 향상은 이번 시즌 지금까지 파드리스의 밝은 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비에 있어서 묘기라는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김하성은 남은 단추를 꿰야 합니다. 김하성의 전반기를 요약하면 말 그대로 고군분투였습니다. 샌디에이고의 그 화려한 스타 타자들이 부침을 겪는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뛰며 내야를 지탱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숨은 가치의 선수 이미지가 강했다면 올해는 샌디에이고 타선의 전면으로 등장한 느낌이 강하고 팬들의 환호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김하성의 포지션 변경은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이고 특유의 폭넓고 안정적인 수비는 더욱 탄탄해졌으며 타격과 주루 역시 빅리그 평균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유격수 자원이 필요한 타 팀으로의 트레이드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팀을 옮기지 않은 게 김하성과 샌디에이고 모두의 윈인이 됐습니다. 김하성은 오는 14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 1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경기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멋진 활약이 지속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